을의 입장에서 을의 목소리를 통해 함께 사는 세상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을밀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을 중에 제가 볼 때는 좀 뭐랄까요, 굉장히 심각한 을입니다. 이게 주거권이 보장이 안 된 을들을 얘기를 좀 할 건데 뭐 몇 가지 최근에 뭐 통계들도 나온 것도 있어가지고 좀 여쭤보려고요. 예. 일단은 그게 좀 궁금해요. 비주택 거주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다. 몇십만 명이라는데 예. 비주택이라는 거는 뭐예요? 주택이 아니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주택이 아닌 데서, 그러니까 어디에, 주거 공간이 어디? 아닌 데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집은 그거잖아요. 그래도 지붕 있으면 집 아닌가? 아파트라든지 아. 단독주택이라든지 다세대 다가구 원룸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되잖아요. 원룸까지는 집이다. 예. 고시원. 아, 고시원 말 그대로 뭐 하는 곳입니까? 고시 우리 공부하는 예전에 데죠. 어렸을 때는 독서실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처음에 공부하러 간 곳이잖아요. 네. 근데 언젠가 공부하다가 피곤하면 자라고 약간 뒤를 터주더라고요. 그게 이제 칸을 치더라고요. 어느 순간 독서실이 고시원화되고 네. 고시원이 고시텔화되면서 무려 이제 그렇게 주택이 아닌 주거 공간이 아닌 곳에 사는 분이 37만 명. 37만 예. 명. 그러니까 적지 않은 숫자네요. 예, 대부분 네. 41% 고시원 같은데 예. 그다음에 쪽방촌, 비닐하우스, 그다음에 사무실 일부 이렇게 사무실에서 예, 사는 그러니까 사람도 있어요? 상가 한쪽 아하. 또 사무실 일부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어허. 비주거용 주택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최저 주거 기준에도 못 미치게 살고 있는 분 37만 명. 거기다가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네. 228만 명. 최저 주거 이겁니다. 1인 기준으로 14제곱미터. 14제곱미터는 4평 정도 되겠죠. 서너 평? 그렇죠? 예. 그다음에 4인 기준으로 43제곱미터. 최소한 11평이네요. 12평 정도. 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는 돼야지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건데. 4인에 12평이요? 그거 되게 예, 좁은 43 건데. 그러니까 어. 그 최저 주거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적정 주거 기준이 아니라 예. 혼자 살아도 4평 정도에선 살아야 된다. 근데 그렇죠. 저기 얼마 전에도 뭐 화제 드라마 뭐 타인은 지옥이다가 고시원이 대상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예, 뭐 만화로 만든 드라마인데요. 어허. 종영했으니까. 예. 거기도 보면 고시원이 그냥 사실 감옥처럼 거의 1평, 2평 몇 개 되질 않아요. 제가 예전에 예. 이 그 주거 문제 취재를 하다가 고시원에 사는 학생을 인터뷰를 했는데 예. 그 친구가 키가 190이 넘었어요. 아, 그러면 다리를 못 펴요. 예, 맞습니다. 거의 저 같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예. 다리를 쭉 펴고 자지만은 예. 키 큰 사람은 보니까 다리를 오므리고 자더라고요. 예. 와, 그거 저도 너무 뭐 심각하더라고. 청년시절에 지금도 청년이면 청년시절에 고시원에도 살아보고 그랬는데 예. 고시원 총무도 임시로 해봤거든요. 아, 총무도 그러면 하셨어요? 이제 고시텔 임시 총무를 해봤는데 어떻게 되냐면 창문이 있거나 네. 조금 넓은 방은 40만 원 안팎이 돼요. 아, 창문 하나 있으면 예. 값이 비싸진다. 저번에 그래서 정말 비극적인 종로에 그 9일간 참사 있었잖아요. 예. 고시원 참사. 해필이면 그날 새벽에 비가 내려가지고 새벽에 일 나갈 분들이 일용직 노동자들이었는데 일을 안 나갔는데 예. 그때 불이 난 거예요. 음. 근데 4만 원이 생사를 갈랐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뭐냐면요. 4만 원을 더 내면 창문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불이 나면 정말 불에 직접적으로 숨지는 분도 있지만 연기 때문에 많이 질식사가 숨지거든요. 많죠. 그러니까 예. 4만 원이 생사를 갈랐다. 그러니까 최소 주거 기준이라는 건 4평에서 창문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고시원들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한두 평, 한 평, 창문도 없는 방이 많아요. 근데도 얼마를 받냐면요. 30만 원, 40만 원 사이를 받아요. 조금 깨끗한 데는. 조금 이제 오래된 데는 뭐 25만 원 안팎이고요. 예. 쪽방도 20만 원을 받아요. 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우리 국민들의 주거 부담이 크냐 이렇게 알 수 있는데 10월 7일이 마침 세계 주거의 날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많은 주거권 단체들이 제발 좀 사실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교육, 의료, 주거라고 그러잖아요. 네. 나머지는 어떻게든 살 수 있지만 공부하지 못하고 집이 없고 아플 때 치료받지 못하면 치료받지 못한 이 세 가지. 예. 그래서 대부분 선진국가들도 이 세 가지는 국가가 책임지고 있거든요.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한다거나 대학원까지 심지어 무상교육을 한다거나 예. 주거는 예를 들면 유럽 같은 데 보면 임대주택 재고율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20%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은 충분히 임대주택 살게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임대주택이 10%도 안 돼요. 근데 아까 예. 그 말씀하신 통계 중에 비닐하우스가 되게 많다. 예. 전체 보니까
한 4.1% 되는데 맞습니다, 이 맞습니다. 비주택 거주자 중에 예. 비닐하우스에 사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아요? 예전에 저기 우리 서울에서도 뭐 빈민촌 마을 가보면 비닐하우스를 약간 주거 공간처럼 위에다 이제 천 같은 거 천 같은 덮어가지고 거 덮고 예. 그렇게 사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거죠. 그래서 비닐하우스 뭐 사고 화재 나가지고 예. 다 길거리 내앉았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상당수, 그러니까 뭐 이게 상대적으로는 뭐 적은 숫자지만 어쨌든 숫자 절대 수치로 보면은 적지 않은 숫자가 비주택 그리고 예. 최고 주거 수준에 못 미치는 주택에 살고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집이 없는 국민이 전체적으로 한 46%쯤 되고요. 집이 없는 사람들. 서울은 예. 50%쯤 되고요. 예. 그러니까 서울은 더 심각한 거죠. 예.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최저 주거 기준 미달 대부분은 여기 뭐 세입자들이겠죠. 자기 집도 아니 228만 명. 그 중에서도 제일 비참한 주거 공간이 아닌데 사는 사람이 비주택 거주자. 예, 37만 명. 그 37만 명 중에서도 대부분이 41%가 고시원. 근데 그러니까, 이게 예. 문제가 심각한 거는 알겠는데 이걸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저는 자 최근에 청년들한테 조사를 했어요. 예. 요즘에 이제 조사가 많아요. 여론조사도 하고 뭐 설문조사도 하고 예. 실제조사도 하잖아요. 자 결혼을 지원해주겠다, 출산을 지원해주겠다라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왜 왜요? 그런지 아세요? 예. 아, 무슨 결혼이고 출산이냐. 살 집이 없는데 다 오히려 제발 주거를 먼저 지원해달라는 거예요. 주거에 예. 대한 대책이 우선이다. 교육은 그래도 그나마 요즘 이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됐고 네. 대학은 반값 등록금에서 국가 장학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네. 청년들이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청년들은 전세자금 대출해달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월세 보조해달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렴한. 그러니까 어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뭐가 문제가 됐냐면 네. 아니 서울시가 청년들 임대주택 많이 공급한다고 해놓고 네. 실제로는 그렇게 짓고 있는 주택 역세권 청년주택이라고 하는데 17%밖에 임대주택이 아니다라는 지적 하나고요. 두 번째, 아직도 너무 비싸다. 아, 그 예. 공급되고 적은 예, 공급량에도 그러니까, 불구하고 예를 들면 월세를 3, 40만 원 받는 거예요. 음흠. 근데 청년들에게는요. 예를 들면 최저임금으로 먹고 사는 청년들 많잖아요. 네. 생각해보세요. 180만 원도 안 되는 최저임금에서 월세를 30만 원, 40만 원. 대학가 앞으로 가도 하숙비 원룸이 50에서 60만 원이거든요. 네. 이걸 내면 소득의 거의 3분의 1이 날아가는 거예요.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이분들이 주거 빈민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서울시, 경기도,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LH, SH 다 들어보셨잖아요. 네. 대대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더 지금보다. 그러니까 뭐 짜투리 공간, 예를 들면 저기 주민센터 같은 데 있죠. 네. 주민센터 2층짜리로 이렇게 단층으로 많이 있는 거 보셨죠? 네. 거기를 전부 다 10층짜리로 임대주택 위에 올리는 거죠. 뭐 이런 짜투리 공간, 유휴공간, 공공시설. 그다음에 서울에 보면 의외로 공가도 많거든요. 공실, 빈집 이런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네. 빈집 특례법도 이제 만들어졌어요. 빈집으로 활용해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대대적 정말 저는 국가가 책임지고 대대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서 청년, 서민, 신혼부부 또 뭐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주거공간이 부족하다고 신청하는 사람들 노인들도 좀 필요하지 예, 않을까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사회에서 취약계층들이 가장 아무튼 물어보면 다 걱정하는 게 일단은 잠자리하고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이 두 가지는. 근데 임대료가 아까 비싸다고 하셨잖아요. 뭐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것도 네.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비싸게 받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LH나 SH 등도 예. 너무 사업성을 위주로 해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예를 들면 적자가 심하다. 그러면 평가가 안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최소한 도로공사나 LH나 SH 같은 데는 네. 적자를 좀 봐야죠. 그렇게 해서라도 저렴하게 내놔야 되는데 가격을 높이 책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민간 임대주택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네. 요즘에 이제 기업형 임대주택이라 해서 등록을 하면 각종 세제 혜택도 주고 그러는데 다만 이제 8년 동안 지금 현행 주택 임대차법을 2년밖에 보호를 안 해줬고 문제가 되니까 예. 8년 동안 쫓아내지 못하게 하는 특례를 적용을 해요. 네네. 대신에 그분들에게 이제 온갖 세제 혜택을 주거든요. 네. 건설할 때부터 시작해서. 근데 거기가 기업형 임대주택이 아무래도 공공보다 또 비싸게 나오는 거죠. 월세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의 여론조사에 보면 다 그 공공기숙사를 선호하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대학생들이 20만 원 안팎, 20만 원보다 아래. 이런데 예를 들면 대학교 학교만 가도 원룸하고 하숙집이 60만 원 하는데 예. 그래서 청년 임대주택으로 갔더니 거기도 보증금 1,000만 원 정도 내려오고 월세가 30, 40만 원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 월세를 낮추려면
보증금이 1억 정도까지 올라가야 돼요. 이러면 이게 청년 임대주택으로서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예전에 그 박근혜 정부 때 행복주택 예. 추진했었잖아요. 그때 저도 취재를 했었는데 뭐 여러 군데가 그랬었는데 저는 목동에 가봤더니 목동 주민들이 반대하더라고요. 그 그래서 문제도 있어요.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실제자 최근에도 영등포에서도 5평에서 1평짜리 청년주택, 네. 신혼부부 주택 공급한다니까 극빈층 우범지대 된다고. 그렇죠. 뭐 교통 공격을 막힌다, 하는 거. 애들 예. 위험하다. 그다음에 뭐, 광진구에서도 연합기숙사 예. 대학생들 공공으로 정부에서 한국장학재단이 짓겠다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서울시하고 협조해서.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청년이 우리 사회 미래라고 다 이야기해놓고 네. 그들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공공기숙사하고 임대주택은 안 된다. 그리고 집값이 떨어진다는 말도 안 되는 근거를 내는데 모든 팩트에서요. 청년이 그 동네 많으면 집값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활기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상권이 살 거 아닙니까? 청년이 늘어나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근거로 청년들을 오히려 무슨 극빈층 청년들이 들어오면 우범지대가 된다라는 그리고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제 정말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님비인데 주민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이 뭐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막 담배 피는 애들도 많고 이렇게 밤에 돌아다니는 애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싫다는 거예요. 그게 일단 아니, 기본적인 정서가. 예 맞아요. 그런데 예. 흡연율 예전보다 훨씬 줄어들고요.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그만큼 밤에 더 안전하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밤에 범죄 근데 걱정하는데 근데 가장 본질적인 건 집값이에요, 사실. 예, 집값인데 예. 집값은 예. 안 떨어진다는 게 이미 통계 나와 있고요. 아 그래요? 다만 그런 통계가 있어요. 예, 아니 실태조를 다 했어요. 다만 이건 있어요. 대학가 앞에서 네. 하숙집 학원 원룸하시는 분들이 네. 청년 임대주택이 늘어나면 그분들이 이제 공실이 늘어나는 우려는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소통해가지고 좀 떨어진 곳으로 짓는다든지 이런 조치는 필요한데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 핵심이 우리나라가 임대주택이 10%도 안 된다. 예. 더 늘려야 이제, 된다. 예, 이제 5%에서 10%로 8%, 9%, 8%쯤 가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것을 유럽 수준으로 20%까지 예. 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짓자. 알겠습니다. 좀 그리고 큰 평수 원하잖아요. 아이디어를 마련해서 예. 전향적으로 어떤 예. 돌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러니까 주거 문제. 큰 평수로 원하지 자, 않는다. 오늘은 다섯 정상적으로 평. 한번 끝내봅시다. 예, 김경래 최강기사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평,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